이거는 제가 만들어 보고 아 이런 브랜디드는 사실 힘들다. 왜냐면 힘들어요. 품이 많이 가고 손이 많이 가더라. 그러니까 이건 뭐냐, 만들려고 작정하고 만들면 잘 만들 자신이 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런데 해보니까 아이고 앱에서 뭐 캡처도 하고 뭐 연결되는 거 뭐 연락해가지고 아 뭐 하고 어디 저기 어디야 저기 편의점 가가지고 여기 물건 있네 하고 촬영하고 막 힘들었거든요. 잘할 수 있지만 그렇게 앱 홍보 같은 경우는 좀 힘들다 보니까 내가 다른 거 먼저 해야지, 약간 그런 걸로 저는 편성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낚시 같은 경우는 제가 낚시를 좋아합니다. 보는 것만. 도시여부 같은 거 보는 거 좋아하고, 예전에 이제 놀러 갔을 때 어떤 형이 낚싯대하고 다 갖고 와가지고 한번 해보래요. 그래서 낚시 너무 좋아하니까 해보려고 그러는데 지렁이 이걸 어떻게 만져? 그러니까 형 이거 지렁이 좀 끼워줘. 그래서 그 형이 지렁이를 끼워줬어요. 그리고 다 채비 다 해주고 그냥 저는 던지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낚시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 막상 하려고 하면 힘들다는 거, 내가 조금 꺼려지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브랜디드는 뭐 들어오면 저한테는 힘들겠죠. 마지막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커플 용품 이런 거는 이제 불가능의 영역, 저는 이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하고 싶은데 이렇게 제가 할 수가 없는 영역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없는 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커플 용품, 뭐 키즈, 그 다음에 뭐 여자친구 관련된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마른 사람에게 정말 이쁜 옷 이런 건 잘 할 수 없겠죠. 아픈 현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거, 그래서 저는 뭐 생활 가전이라든지 저런 걸 많이 주로 택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가능한 영역과 불가능한 영역,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영역과 좀 좋아하지 않는 영역을 좀 나눠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내 채널의 성격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보통 카테고리라든지 특화도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그것보다 구독자 및 시청자 성향이라고 하는데, 이제 구독자 및 시청자를 저는 묶어서 시청자층이라고 용어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청자층의 성향이 사실 커요. 앞에는 정말 뭐 뻔한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내 카테고리가 뭐고, 우리 채널을 봐주고 있는 시청자층, 왜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순간 유튜브 알고리즘의 노출이 꺼져버립니다. 채널이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신경을 써야 된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 사례들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이제 구글 코리아에서도 이런 거를 많이 보라고 해요. 실제 이제 예전에 뭐 브랜드잼이라든지 구글 코리아에서 행사했을 때도 이런 자료들은 이렇게 양식을 만들었고, 보통 90일, 365일 이렇게 많이 쓰더라고요. 28일은 잘 안 쓰고, 그래서 내 채널 구독자의 어떤 뭐 이렇게 시청자층이 어떤 연령과 성별 그리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뭐 구독자 분포 언어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이제 우리가 또 내국인 시청자분들을 대상으로 한 채널이다 보니까 그 내용은 뺐고, 이제 이런 기본적인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뭐 혹시 고양이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우리 뭐 묘통님도 계시긴 하지만, 저는 이제 예전에 2018년에 요 영상을 한번 만들었어요. 펫 드라이 자켓이라는 요 제품을 제가 브랜디드를 했는데, 저는 고양이를 키우지도 않고 동물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고양이 매니아였어요. 그 바탕화면에 고양이 사진을 도배해 놓고, 그래서 야 저거 내가 따면 네가 저거 고양이 해서 할 수 있겠냐? 네, 10만 원만 더 주세요. 야 이거 50만 원짜리인데 오케이 10만 원 하고, 얘가 자기가 고양이 키우면서 목욕시키고 저 자켓으로 건조시키는 거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자, 근데 제 채널이 냥이 채널이라면 너무 잘 맞겠죠. 카테고리 특화도가 절묘하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제가 쓰는 엔진오일이거든요. 갑자기 눈에 띄었는데, 아니 고양이 채널에 만약에 이 엔진오일 뭐 모빌1 EP OW30 이걸 광고가 만약에 들어올 일은 없죠. 사실 광고주가 카테고리가 뻔하잖아요. 그런데 아니 뭐 이런 광고가 있는데 내가 이걸 해볼까? 이럴 때는 이제 판단이 들어간 겁니다. 과연 내가 이걸 하는 게 맞을지. 고양이와 엔진오일? 근데 저는 이렇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브이로그를 찍는 겁니다. 여행을 가면서 고양이 데리고 이제 여행 가기 전에 엔진오일 한번 갈고 가야지. 엔진오일 싹 한번 갈고 나서 고양이랑 이제 브이로그 찍으면서 여행하면서 어느 순간 고양이가 차 안에서 편하게 이제 냥 잠든 모습 보여주면서 야 진동과 소음이 없고 너무너무 차가 잘 나간다,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죠. 그런데 그걸 시청자층이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이제 이걸 우리가 예측도 하고 봐야 됩니다. 그 이전 이럴 때 시청자층에서 댓글을 달고, 그 다음에 어떤 영상을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예측을 좀 해야 된다. 만약에 그게 먹히면 냥이 너무 좋아요, 뭐 엔진오일도 좋은 것 같아요, 이러면 땡큐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 고양이 채널에 뭔 엔진오일을 올려오냐고, 이 광고냐고, 이러면 큰일 나겠죠.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원래는 이제 제가 예를 들려고 했던 게, 뭐, 누구나 아실 만한 대기업, 그리고 여러분들 대부분이 아실 만한 대형 유튜버 채널의 사례가 있어요. 좀 실패 사례인데, 그걸 말씀을 드리면 너무 많은 분들이 아실 수도 있고 해서 제가 그 내용 빼고 이제 그 유명한 이제 채널A 방송 프로그램이죠. 도시어부가 있습니다. 도시어부가 낚시 매니아들이 좋아하나 봐요. 전 낚시를 하진 않지만 낚시꾼들이 하는 말이 물고기를 직접 잡아가지고 그 즉석에서 회 뜨고 그거 먹고 이러는 게 너무 로망이다. 이 포맷을 깨트리면 안 된다. 이런데 도시어부 시즌 1, 2, 3 다 그렇게 하다가 4에 이번 해 들어와서 갑자기 그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걸로 요리를 안 하고 식당을 간 겁니다. 맛집을. 그러니까 먹방을 한 거죠. 그런데 시청자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뭐 시청자 게시판 그리고 뭐 다른 커뮤니티 이런 데서 그런데 뭐 땡땡 이게 먹방이냐 낚시 방송이냐 요즘 뭐 땡 같네 이런 식으로 반응이 격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2주 전인가요? 방송에서 다시 요리로 들어오면서 그 시청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완전히 다시 돌렸다. PD가 깜짝 놀래가지고 전환을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방송도 이렇고 유튜브는 방송은 그래도 또 본단 말이에요. 유튜브는 알고리즘 끊기잖아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시청자층의 반응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이거는 제 채널의 실제 사례인데요. 이거 공개하려니까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2018년 사례인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뭐, 조회수가 40만 나오고, 14만 나오고, 32만 나오고, 아이고, 이건 또 뮤직비디오 리액션에서 돈 못 벌었는데, 이거는 그래도 괜찮네. 잘 나오다가 브랜디드 하는 순간 조회수가 1000대로 폭락을 했어요. 좋아요 폭락했죠. 댓글 폭락했죠. 시청자들이 안 받아들인 겁니다. 시청자들이 저희 채널 같은 경우는 욕은 안 하더라고요. 뭐, 왜 광고 올렸냐, 뭐냐 하진 않는데, 그냥 시청자 조회수로 응징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뭐 이때는 좀 광고 단가나 다르긴 한데 요즘 뭐 한국이라고 치면 32만 조회수면 거의 한 100만 원 가까이 나오잖아요. 꾸준히 내가 올리기만 하면 10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나오다가 브랜디드 한 70만 원짜리 하나 딱 했더니 어라? 망해버렸네. 황금알을 낳는 거에 배를 갈라버린 겁니다. 이런 사례들이 정말 치명적일 수 있다. 그래서 브랜디드 그리고 또 특히 제품 영상 이런 것들을 하실 때 자기 채널에 어떤 시청자층의 반응, 예상 반응이라든지 카테고리의 적합도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점검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채널에 대해서 그 정체성을 많이 얘기를 하죠. 지금까지도 정체성을 얘기했으면 사실 또 정체성과 함께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게 방향성입니다. 방향성도 우리가 제품이라든지 뭐 음식 그리고 또 브랜디드 컨텐츠를 만들 때 고려인을 해야 되는 건데요. 또 실제 오늘 교육 수강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따로 이제 저한테 질문하신 분께서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분도 계셨어요. 자, 방향성을 보면 앞으로 이제 채널을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갈 건가? 뭐 업로드 주기라든지 올리는 뭐 컨텐츠 방향성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영상 콘텐츠 방향성 뭐 음식을 위주로 할 거냐 아니면 제품을 위주로 할 거냐 아니면 뭐 나는 양의를 할 거다 아니면 나는 여행을 할 거다 그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시청자층 구축 방향성도 있습니다. 그럴 때 만약에 제 채널이 뭐 있다 할 때 연령층 그러면 뭐 몇 세 연령은 뭐 20대, 30대 아니면 남성, 여성 아니면 국가는 뭐 대한민국 아니면 뭐 멕시코 이런 식으로 이런 구축 방향성까지 사실은 채널의 어떤 방향성이 정말 중요한데 이거에 부합하는 제품 또는 음식 아니면 브랜디드 컨텐츠를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 예를 들어서 제가 20대 남성을 시청자층으로 구축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내가 저거 300만 원짜리니까 탐나 키즈 용품을 했다. 안 보는 거죠. 그럼 시청자층에 맞지도 않고 채널이 망가질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앞으로 내가 채널을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갈지를 바탕으로 이 제품 또는 이런 브랜디드 컨텐츠를 진행하는 것을 고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랄까요 그 지향성 마이크나 이런 걸 했을 때는 좀 물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영상이 좀 그럴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핀 마이크를 쓰든지 아니면 좀 더 비싼 제의가 들어오면 이제 6층에 오는데 핀 마이크나 이렇게 마이크도 좀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그 클로즈업을 딸 때죠. 클로즈업을 딸 때 이제 저도 뭐 손으로 땁니다. 근데 좀 비싼 게 들어왔다. 짐벌을 쓰죠. 짐벌로 이렇게 하면서 클로즈업을 이렇게 좀 무빙으로 해서 잡는다든지 아니면 그냥 그 정도 제가 아무리 이렇게 딱 잡고 해도 사람이다 보니까 사실 떨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고정도 정말 이제 좀 좋은 영상 만들 때는 그냥 이제 그 삼각대 놓고 고정 컷을 따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열심히 만들려고 하면 짐벌이나 이렇게 삼각대 이렇게 잘 활용을 하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소프트박스라고 하죠. 또 뭔가 저렇게 이쁜 연출이 필요할 때는 소프트박스를 이제 쓰시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사실 소프트박스까지는 안 써봤는데 얼마 전에 소프트박스를 보고 야, 이거는 괜찮다. 저도 그래서 좀 비싼 게 들어오면 이걸 사서 그냥 마련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장비들 좀 어떻게 내가 어떤 장비로 촬영할 건가. 사실 또 그 SBA 같은 경우도 기획서를 넣을 때 어떤 장비로 촬영할 건지도 권장사항이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많은 크리에이터 분이 그걸 넣고 계세요. 내가 이런 장비를 쓰고 있고, 내가 이런 장비로 좀 더 고급스러운 영상을 만들 수 있다, 또는 다른 크리에이터들보다 약간 경쟁력이 있다라는 걸 강조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십니다.